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책 리뷰하는 건데, 어,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이제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본질을 좀 흐리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재테크라는 개념이 단지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벌금이나 뭐 이런 거 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여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KBS가 의도적으로 보도를 해갖고 이 여자 경찰이 여성 할당제로 인해서 여자 경찰을 뽑아놨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걸 단지 여자 혐오, 정책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여성 혐오다. 여성 할당제에 의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여성 혐오로 인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여자 경찰분을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댓글 고소하고 예정된 휴가를 떠났다고 하는데, 여자 경찰분이 욕을 먹어야 할 상황은 아니죠. 진짜 욕을 쳐먹어야 하는 새끼들은 대림동 조선 취객 2명 이 새끼들이죠. 예, 40, 50대에서 50대 되는 얘들인데, 여자 경찰을 욕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 경찰분을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법대로 해서 경찰관이 된 거예요. 경찰관이 됐는데 제대로 일을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지식인층들이 여성 할당제로 인해서 여경이 제 역할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터지니까 이제 대중들이 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미친 이분께서 대림동 여경 논란에 표창원 경찰 뽑고 나서 훈련으로 체력 갖추게 하는 것이다. 뽑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지, 이 양반아. 그러면 누가 시험을 보고 뭐 체력 테스트를 왜 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남자분 빨리 오세요. 빨리 나와서 이제 이 사람 제압하고 수갑 채우라고 하면 채워야 해서 채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 경찰을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법으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냐, 그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공권력은요, 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정당한 폭력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권력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 그냥 단순한 폭행죄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취객이, 이제 제압을 당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뭔데 나를 엎어놓고 팔을 꺾어서 수갑을 채웁니까? 저 사람은 경찰관입니까? 저 사람 폭행죄로 신고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폭행죄는 100에서 2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폭행 사건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녹음되는 CCTV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야 영상이 찍혀야지 경찰들이 와서 얘기를 듣고 이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취객이나 취한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나 일방적으로 맞았다 해도 뭐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취객이 자기가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도 같이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알아, 사실 당신이 억울한 거 알아요. 그리고 취객이 미친놈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은 증거가 없잖아요. 이걸 법원에다 제출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맞아갖고 상처가 났다고 해도 이 취객도 나도 맞았다, 원래 우린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물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쌍방폭행으로 너무 끼워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경찰이 하는 수법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어떤 수법을 쓰냐, 제가 직업이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인데요, 취객을 좀 많이 태우죠. 그러면 저는 운동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물론 취객들도 이제 쉽게 제압이 됩니다. 하지만 폭력을 쓸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취객의 난동을 피우면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을 부르는데 뭐 별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안 내거나 쌍욕을 하거나, 근데 이제 제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경찰이 와서
취객 얘기랑 일반 사람 얘기를 들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동시에 듣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멀쩡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도 문제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렇게 말하냐? 취객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신고했던 사람, 피해를 받았던 사람한테 한마디 해갖고 취객이 기분 좀 좋게 만든다. 이 사람은 경찰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경찰이 취객한테도 뭐라고 한마디 또 합니다. 자, 양쪽에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 뭐 안 하면은 둘 다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이런 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물론 기분이 더럽죠. 나는 뭐 취한 사람이 먼저 지랄을 했고 도덕적이지 않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근데 경찰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모면합니다.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 놓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어 놓으시기 전에 이제 CCTV가 없는데 만약 길거리라고 한다면요, 일반 주차된 차량 앞에 가서 막거나 거기에서 이제 그쪽으로 유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차된 차량들은 웬만해서 블랙박스가 돌아가거든요. 블랙박스가 돌아가면요, 주차된 상황에서도 블랙박스가 돌아가요. 거기에서 그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서 증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일이 찍을 수가 없잖아요. 뭐 몰카 시스템이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런 제품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경찰이 오면은 그 차 남바랑 그 주차됐을 때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찍어갖고 소장을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폭행 사건에 대한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차주에게, 주차된 차주에게 전화를 해갖고, 아, 사장님 어떤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블랙박스 영상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경찰한테 말해갖고 경찰을 통해갖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안적인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대림동 조선 이 새끼들이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 할당제로 인해서 쓸데없는 여경을 늘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표창원 같은 인간이 여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